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대전 아파트의 최근 시세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최근 시세의 흐름을 알아보면서 대전 아파트의 기준점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자, 제가 대전 아파트의 기준점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전 신축과 구축에서는 클로버 아파트, 둔산동의 클로버 아파트, 그리고 신축에서는 대전 상대동 아이파크와 갑천 트리플시티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대전 둔산동 클로버 아파트는 당연히 어떤 그 둔산동이라는 최고의 입지에서 최고의 하권을 유지하니까 한 20년 이상 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됐죠? 강한 시세 흐름을 빚었다. 당연히 대전의 뭐 대장이죠. 대전의 대장 아파트죠. 자, 그리고 이 두 아파트, 신축 두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또 정했냐? 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상대동 아이파크와 갑천 트리플시티를 분양하기 직후를 구분하시죠. 이 두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대전의 신축에 대한 공급이 목말랐었죠. 굉장히 목말랐었죠. 자, 그 목마른 상황에서 새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서 어떤 그 대전 많이 끌었던 아파트이죠. 뭐 그 기대에 따라 또 많은 계좌가 들어왔고 엄청난 청약률을 보여주었죠. 자, 갑천 트리플시티야 이제 그 대전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니까 분양가가 그때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적정 가격에 나왔는데 자, 그 상대동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5억에 나왔을 때 참 모두가 놀랐는데 청약 경쟁률이 거의 80대 1, 뭐 100대 1 그렇게 됐었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아파트가 이제 분양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자, 이제 그런 분위기를 타고 두 신축 아파트의 그 어떤 그 열기를 타고 바로 대전의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어떤 심리가 자극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붐업 시킨 거죠. 붐업. 자, 그러면서 2016년도에 투자자가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계속 2017년, 18년 계속 유입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그 대전 실수요자들이 그 뭐랄까요, 그 프리미엄 뭐 2억, 심지어 3억까지 주면서 어떤 추격 매수를 했던 게 대전의 시장이었죠. 그게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숭어리샘 아니었습니까? 숭어리샘에 막 3억씩 들어가고 목동, 본동, 용문동, 그리고 뭐 선화동까지 그리고 도마번동. 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죠. 자, 그런 계기가 바로 이런 신축 아파트였다. 신축 아파트는 그동안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갈증에 시달렸다, 대전이. 자,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뭐랄까요, 어떤 뚜렷한 검증 없이, 자, 검증 없이 분양권 수요가 계속 들어간 거죠. 신축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서 갑천 트리플시티가 요즘 뭐 최근에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뭐 합당 계약서 쓰니까 한 7억 정도, 여기는 한 9억 정도. 글쎄요, 갑천은 얼마 정도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억 정도가 아닐까, 또는 그 이상. 여기는 지금 찍힌 게 8억 9천이니까 거의 9억 정도. 자, 84 기준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이 가니까 다른 신축도 그렇게 비슷하게 갭을 맞춰서 따라가고, 그래서 탐방동 이 편한 세상이 지금 입주 시즌에 한 7억 5천 가고,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숭어리샘 같은 데가 피가 한 3억 정도 가고, 자, 그렇게 이제 갭 매우기를 하면서 갔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또 크로바는 또 날아가고, 자, 크로바가 날아가니까 이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갭 매우기 차이나서 마구 어떤 그 계속 상승을 하고 뒤늦게 2010 중반기부터 더 날아갔고 최근까지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또 그나마 또 학군 좋다는 또 교육 환경이 좋은 열매단지가 또 날아가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제가 왜 그 지난 시간 한 걸 잠깐 복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검증. 지난 시간에 검증을 조금 했지만 좀 검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미약했다. 미약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크로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분명히 비싸지만
그 입지에 대해서, 학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파트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가격에 대해서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단지 과연 근데 이 가격대를 가지고, 이 가격에 사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재건축을 할 때 이 가격대를 가지고 산 사람이 재건축에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죠. 저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대지 지분이 이 아파트가 뭐 평균 한 17평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도 않고, 또 재건축을 하면 또 임대 아파트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84 기준으로 뭐 한 10억에 샀다. 자, 그 사람이 과연 추가 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 뭐 새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이게 얼마를 가느냐라고 생각할 때, 글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축 아파트의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상대동 아이파크를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우리가 아파트 시세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파트 시세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분양을 하고 청약을 하고 어느 시기에 가장 시세가 강할까요? 그 분양권을 사고 파는 시기, 분양 청약을 하고 분양권을 사고 파는 시기가 시세가 강할까요? 아니면 입주하고 다 사른 다음에 나중에 그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에 더 시세가 강할까요? 그건 당연히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의 시세는 입주 당시보다는 입주 후의 시세가 훨씬 강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입주 당시에는 인프라라는 게 잘 되어 있지 않고 호재로 움직이는 거죠. 호재. 자, 그 아파트가 좋더라. 주변에 교통이 뭐가 들어온 데더라. 자, 그리고 새 아파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상품성을 가지고 그 아파트가, 그리고 이제 그럴 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유동성에서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 분양권을 팔고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팔고 나가려고 하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적정 가격에 팔고 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상대동 아이파크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분양권을 산 사람 팔고 나가고 산 사람들이 이제 사는데 이 주변이 이제 다 개발이 되겠죠. 자, 개발이 되다 보면 이 주변 지역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그 고급지로서의 그 면목을 갖춘다면, 자, 그리고 학군도 좋아진다면, 자, 이제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겠죠. 돈 많은 부자들이.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대체 불가의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머무는 장소가 되는 거죠. 머무는 장소. 흐르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부자들이 떠나기 싫어하는 장소,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런 아파트의 대표적인 게 크로바 아파트라는 거죠. 자, 크로바 아파트에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많겠죠. 대전의 부자들이. 자, 그분들이 이제 계속 살았겠죠. 이제 여기를 팔고 딴 데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서 또 주변 인프라도 좋아지고 학군도 좋아지고, 자, 그래서 가격이 최근에 그 57평이 17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20년 된 아파트가.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상대동 아이파크와 갑천 트리플시티의 입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입지를. 자, 장기적으로 글쎄요. 자, 이 아파트가 떴던 거는 신축이라는 거죠. 자, 신축이 공급이 모자랄 때 적절하게 나름대로 좋은 입지라고 해서 신축을 공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양권이 딱 뜬 건데,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를 한 건데, 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했듯이 이 지역의 이 논들이, 자, 요 뒤에는 산이고, 자, 그러면 이 도시가 개발할 수 있는 건 이쪽 땅인 거죠. 이쪽 땅. 자, 이렇게 개발이 된다. 자, 이거 어느 세월에 되겠냐 이거죠. 서남부 택지 개발 예정지구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되겠냐 이거죠. 한번 그 학교를 보시죠. 자, 학교. 자, 여기 상대동 아이파크. 자, 학교. 대전 상원초등학교 여기를 다니겠죠. 자, 여기에서 한 580m 정도. 580m 뭐 다닐만 하죠. 학교는 이 정도면. 학교는 다닐만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쪽에 애들 다닐 수 있는, 초등학생 다닐 수 있는 뭐 학원은 있겠지만 중학교 이상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없죠. 학원가가 약하겠죠. 그런 상권이 약하다.
상권, 중심 상권이 약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 뭐 트리플 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여기도 어떤 중심 상권이 약하다. 항아리 상권 정도는 있는데 중심 상권이 약하고 대로변 건너가도 상권이 약하다. 대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교통 상권이죠. 자, 그런 교통 상권 측면에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 이걸 가지신 분들은 제 얘기를 싫어하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이 아파트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대전의 2019년도에 상승의 어떤 축포는 신축 아파트였다는 거죠. 자, 신축 아파트로 두 개가 올라갔는데 이 축포를 알리면서 대전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용문역 근처 도마본동, 저 여기 목동이라고 그러나요? 자, 여기 목동 이쪽, 자, 중천동, 자, 그다음에 뭐 선화동까지, 자, 이제 동구까지 이렇게 신축들이 중심가, 소위 말해서 그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입지가 좋은 중심가에서 이제 그 어떤 도시의 정비 사업에 따라 도시가 새롭게 탄생을 한다는 거죠. 구도심에. 자, 구도심의 강점은 이렇게 지하철, 기존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한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 이게 다 완성됐을 때, 과연 완성됐을 때 이 새 아파트의 대체제가 이 구도심에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와 아이파크와 갑천 트리플 시티와 용문동에 있는 아파트와 도마동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여기 목동인가요? 자, 이쪽에 있는 그 새롭게 짓는 그 선화동, 자, 선화동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지금 가격으로 이 아파트와 경쟁을 해서 지금 가격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라는 문제이죠. 그 문제에서는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장담을 할 수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쪽은 도안 신도시는 보다시피 이렇게 가운데 산이 막혀 있고 이쪽 항구탱이에 신도시가 있고 길쭉하게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동굴형이라고 그러죠. 동굴형 길쭉하게 동굴처럼 되어 있다 해서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항구탱이가 있는데 이게 또 도시의 어떤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중간에 산으로 있고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어서 어떤 상권이 발달하기에는 어려운 신도시이다. 그리고 개발이 느리다. 개발 방식으로 볼 때 뭐 세종처럼 막 그 뭐라 할까요? 1생활권, 2생활권 어떤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어떤 수요가 있으면 개발을 하고 수요가 없으면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자 그런 점에서는 좀 힘들다. 자 그리고 앞으로 유성에서도 이쪽에서도 좋은 아파트들이 또 나오고 유성 자이죠. 자이. 자 그런 아파트들이 이 중심가 쪽에서 상권이 좋은 중심가 입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아파트와 대치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숙제인 거죠.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두 아파트의 이 두 아파트 입지와 자 발전 가능성 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파트의 시세는 자 나중에 그 도시가 완성이 돼 가면서 더 강한 시세를 낸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강한 시세를 바로 내줬던 게 이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고 그 주변에 있는 목련 아파트고 자 그랬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간단하죠. 자 그러면 크로바와 목련 같은 그러한 상권이 여기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여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상권이 만들어지기에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아야 된다. 원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대전 서구는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계속 이쪽 방향으로 왔지만은 이쪽이 중심일 때는 이쪽이 외곽이었지만 자, 유성구까지 개발되면서 이쪽이 중심이 되었죠. 자, 좌우 그리고 북쪽으로 다 이쪽이 중심이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가운데로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심지에 위치가 됐는데 자, 반면에 이 서쪽은 보시면 중구를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중구를 기준으로 또는 동구
서구로 기준으로 보면 외곽이라는 거죠. 입지상으로 보면 중구만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이 도술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자, 가로막다 보니까 교통도 조금 연결성이 떨어진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또 산이 있다. 자, 산 속에 어떤 계곡 속에 이렇게 길쭉한 동굴 모양의 쪽에 또 평야가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개발의 속도가 더디다는 겁니다. 자, 그 개발의 속도는 바로 인구가 확장하는 시기에는 개발의 속도가 빠르죠. 수요가 많으면 개발이 빠르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대전의 그 신축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이 둔산동이 또 구축이 돼 버리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쪽 구축으로 어떤 그 수요가 그 많은 수요가 생김으로써 그 재개발의 속도가 탄력이 붙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트리플시티 5단지, 9단지가 한 10년 차, 11년 차 정도 됐는데, 자,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아이파크 시티가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10년이 걸렸나? 자, 그러면 이 옆쪽에 있는 택지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정주 요건이 갖춰지기 위한 인프라들의 어떤 그 질적인 인프라들의 보강이 늦어진다는 거죠. 자, 늦어진다는 얘기는 그 뭐랄까요, 새로운 수요, 어떤 고급지를 찾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생활 인프라가 안 되면 또 몇 년 살다가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발의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시세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지금 현재 9억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발 속도가 더디다. 그러면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물론 생각하는 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갑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구가 확장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수요가 필요해서 이쪽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다는 거죠. 자꾸 도심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추세가.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디가 좋대더라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언론 플레이에 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충분한 입지를 보고 먼 미래에 과연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고급지로서 부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입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상품성이 좋지만 뭐 10년이 지나면 상품성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죠. 이 아파트를 살 때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자, 그런 기준점.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준점에 대한 아파트를 그렇게 검증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바도 마찬가지로 과연 입지는 좋은데 과연 이 가격에 사가지고 57평을 17억에 사가지고 과연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생각하고 그 나머지 갭 메우기 하는 과정들의 가격도 역시 거품이 끼어 있지 않나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차분하게 생각.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